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하여 워킹데드 시즌5의 2화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전편에서 캐롤은 종착역에 쳐들어가 혼자 힘으로 그곳을 무너뜨리고는 위험에 빠진 동료들을 구해냅니다. 위험천만했지만 결국 종착역에서 도망쳐 나온 릭 일행은 오두막에서 타이리스와 주디스를 만나며 끝내 팀원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됩니다. 정말 이대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을 텐데요. 2화 시작할게요. 릭 일행은 살 곳을 찾아 길에서 또 돌아다녔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보단 100배 나았는데요. 그 외 일전에 가버너와 대치해 있을 때 타라를 본 적이 있는 릭은 한눈에 타라를 알아봅니다. 그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릭은 그녀를 나무라지 않고 받아들였고 심지어 타이리스마저 애인을 살해한 캐롤을 용서해준 듯 했죠. 저녁 캐롤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릭. 일전에 타이리스의 애인 카렌을 죽인 일로 캐롤을 팀에서 쫓아냈지만 그녀는 과거의 나쁜 감정을 잊어버린 듯 되돌아와 팀원들을 구해줬죠. 이런 팀원들 간의 끈끈함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비 세상에서 지금처럼 평온한 날들이 왠지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데요. 깊은 밤 숲속에서 인기척이 들려와 베릴이 삼림 주변을 살펴봅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릭팀을 감시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릭팀은 계속하여 발걸음을 다그칩니다. 이때 삼림 속에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려오고 릭은 잠깐 고민에 빠지지만 착한 칼은 사람을 구하려 앞장선 채 달려갔는데 잠시 뒤 좀비들을 손쉽게 처리하고 이 신부라는 사람을 구해옵니다. 신부는 좀비들을 아주 무서워하며 터진 좀비의 머리를 보곤 구토까지 합니다. 릭은 신부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죠. 몇 마리 좀비를 죽였는지, 몇 명의 사람을 죽였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한 명도 죽인 적이 없다며 신이 폭력을 싫어한다 말하는 신부의 답을 듣고 릭은 오히려 의구심을 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좀비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한 걸까요? 이어 릭팀을 그가 거주하는 성당에 데려가는 신부. 릭은 혹여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먼저 성당 안을 순찰합니다. 함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신부도 진짜 신부가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부는 여태 어떻게 생존해온 걸까요? 알고 보니 좀비 세상이기 전 마침 성당에서 음식 나눔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신부는 여태 그 음식을 먹으며 버텨왔던 것입니다. 이어 근처에 음식 창고가 있다며 가볼 것을 요구하는 신부에 릭팀은 음식을 구해오려 준비하고 나섭니다. 출발 전 칼을 찾아가 신부를 믿지 않으니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라 말해주는 릭. 릭은 몇몇 팀원들을 데리고 신부와 함께 음식 창고로 향하는데 가는 길에 밥은 릭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자며 유진을 워싱턴 DC로 데려가면 좀비 세상이 끝날지도 모른다 말합니다. 그러나 팀원들의 안전을 생각해 릭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죠. 그러는 사이 어느새 음식 창고에 도착한 일행. 지붕에 물이 새는 바람에 지붕이 무너져 내려 물자를 얻으려 일행은 선반으로 좀비들을 막으며 물속을 지나가려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난이도 높은 작업은 아니었죠. 릭은 신부를 테스트해보려 일부러 함께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좀비를 보고 깜짝 놀란 신부는 우왕좌왕하고 그 바람에 갑자기 물속에서 불쑥 나타난 좀비가 밥을 덥석 잡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신부는 릭에게 자신이 좀비를 몹시 두려워한다며 사과했지만 릭은 한눈에 신부의 비밀을 알아채죠. 방금 본 좀비가 생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냐 질문하는 릭에 순간 할 말을 잃은 신부에게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자를 챙겨 성당에 돌아온 일행. 칼은 성당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며 릭에게 알립니다. 성당 창문에 깊게 패인 칼자국이 여러 군데나 나 있는 것은 누군가 성당으로 들어가려 했다는 걸 말해주고 더 이상한 것은 벽에 쓰여진 이로써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문구였죠. 아무튼 오랜만에 안전한 곳에서 쉬게 된 릭팀은 잔을 들어 축배를 합니다. 정말이지 또 이렇게 다 모인 것이 얼마만인가요? 이때 다 함께 워싱턴 DC로 가자며 아브라함이 나서서 연설합니다. 그의 진지함과 감동적인 연설에 릭은 결국 다 함께 세상을 구하러 떠나기로 결심하죠. 이어 타라는 일전에 자신이 가버너 편에 서서 싸우는 바람에 노인이 살해당했다며 매기에게 미안한 속마음을 터놓고 매기는 타라의 잘못이 아니라며 그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정말 좋은데요. 한편 몰래 신부를 찾아간 릭. 비밀 같은 것을 숨기는 건 상관없지만 그로 인해 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피해를 입게 된다면 절대 신부를 가만두지 않겠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캐롤과 데릴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마 몰래 데이트를 하려 간 것일까요? 사실 캐롤은 일전에 타이리스인 카린을 죽인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한밤중에 뛰쳐나왔는데 데릴은 그녀를 성당으로 데려오려 그녀 뒤를 쫓아간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눈에 익은 차량 한 대가 지나갑니다. 베스를 납치했던 차량 같은데요. 데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차에 올라타 캐롤과 함께 그 차를 뒤쫓습니다. 다시 성당으로 돌아와 밥은 홀로 성당 밖을 거닙니다. 생각에 잠긴 듯 멀리에서 즐거워하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기쁨과 안도의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이내 멘붕이 온 듯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는데 이때 갑자기 등 뒤에 나타난 누군가가 밥을 공격해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눈을 뜬 밥. 눈앞엔 종착역 보스가 보입니다. 그는 밥을 납치해온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 짓거렸는데 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정신을 차린 밥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밥의 다리 한쪽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선 종착역 보스의 동료들이 파티를 열고 있었죠. 자신의 다리가 BBQ가 되어 놈들이 먹는 것을 본 밥은 정말 미칠 지경인데요. 상상하기도 싫은 이런 장면을 보여주며 시즌5의 2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불쌍한 밥. 일전에 소속돼 있던 두 개의 팀이 전멸하고 홀로 외로운 날들을 씹어삼키던 그가 어렵게 릭팀에 합류하면서 예쁜 여자친구 사샤를 사귀며 그에게도 봄날이 온 것만 같았는데 종착역 놈들의 손에 잡혀 다리가 절단되어 놈들의 식량으로 쓰이는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앞으로의 스토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다음 화도 기대해 주시고요. 좀비 세상이기 전 미쇼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일까요? 드라마에서는 그녀의 직업에 대해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만화를 보신 분들은 무예가 뛰어난 미쇼니 변호사였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